한국산 배터리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쓴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나라 전체가 대위기에 빠진 것인데요. 결국 독일 총리가 한국을 긴급 방문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 초대박 났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이 얼마나 대단한 계약을 맺었길래 이렇게 전세계 외신들이 난리가 났는지, 중국은 얼마나 타격이 컸으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는지, 독일은 왜 갑자기 최우방국인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 잠깐 집에 TV만 보신다면 받는 지원금 최대 77만원에 대해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TV는 물론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약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라면 전화 한 통 딱 3분 투자해서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받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원금은 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고시제에 따라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인터넷을 바꾸면 최대 47만원, 정수기 같은 저렴한 가전제품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 30만원, 그러니 두 개 모두 바꾸신다면 최대 77만원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인터넷 렌탈 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 매월 8,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연간 4,000건의 후기가 올라오는 가입자 수 1위 업체입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직원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요금 및 사은품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은 365일 밤 10시까지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 가능합니다. 여기가 가장 좋았던 것이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월 2만원 내면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더라고요. 알뜰폰인데도 개통할 때마다 최대 3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해드리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해요.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독일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최강 동맹국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작년에도 중국과 독일의 무역액은 사상 최대인 2,9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제조에 꼭 필요한 휘토류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독일의 폭스바겐이 압도적인 1위로 독일은 사실상 중국 덕분에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는 중국에서 해마다 놀라운 성장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중국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을 대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 바로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 그룹입니다. 벤츠 주식의 무려 30%를 가지고 있죠. 이 독일의 핵심 산업이 자동차인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자동차 최고 브랜드 이 벤츠를 이렇게 중국에 넘긴다는 것은 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만 봐도 중국과 독일이 얼마나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독일은 최근까지 한국산 배터리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쓰며 중국의 모든 보조금과 특혜들을 줬습니다. 폭스바겐이 자체 생산할 배터리 공장에 중국 업체들이 핵심 설비를 공급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인 잉허커지와 선도진흥이 일잘츠기터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에 배터리 장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독일서 자체 생산할 배터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리튬 인산철, 즉 LFP 각형 배터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궈슈안이 만드는 형태의 배터리로 사실상 중국 기술로 이 폭스바겐의 첫 자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CATL 독일 배터리 공장도 중국 업체들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CATL은 2019년부터 독일 아른슈타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최근 배터리셀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내 완전 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려 14기가와트시 규모에 달합니다. 향후 24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이고 주로 BMW에 공급될 물량입니다. 이곳 장비와 설비도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그동안 중국에 올인하며 중국산 배터리와 이 중국산 배터리 부품들을 사용해왔는데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치명적인 결함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독일인들은 불안해서 차를 못 타겠다며 독일차 전부를 이 중국산 배터리로 도배하기로 결정한 독일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중국산 배터리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LG에너지솔루션과 중국 BYD, 포에버에너지 등의 배터리를 모두 조사한 결과 한국산 배터리는 너무나 안전한데 이 중국산 배터리는 심각한 수준이라 결론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고집하던 테슬라가 중국을 버리고 이 삼성을 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테슬라가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이 삼성전기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제공받는데 이 테슬라 전기차를 이 삼성으로 도배한다는 파격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자신들만 중국산 배터리를 쓰다가는 국가 전체가 망할 것을 직감한 독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한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한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 경험해왔다라며 저는 한국이 현재 이와 같은 쓰디쓴 현실에 아직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고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특히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생산 부문에서 중국 대신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 많다며 한국이 독일에서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일의 최대 국가 산업인 자동차를 중국에 올인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자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국 기업이 독일에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지어준 뒤 이 독일 차들의 최고의 한국산 배터리를 공급해준다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파격적인 제안에 화답하되 대한민국 1위자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베를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가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사가 된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잔고도 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독일 배터리 기술 특허 신청 건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체별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민스터 대학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며 독일에서 압도적인 1위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중국의 최우방 동맹국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는 중국의 LFP 배터리는 한국의 NCM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다며 양극재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을 넘어설 곳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각형 배터리는 사라지고 파우치와 원통형 위주로 배터리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2차 전지주 광풍 논란에 대해 광풍이 아닌 당연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광풍은 기업 실적 뒷받침 없이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뜻한다 라며 에코프로의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6배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경우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기간 주가가 10배 오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국내 기업이 주력으로 사용 중인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광과 비교해 중국의 LFP는 비교 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지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하지만 LFP 무게는 이 NCM, 니켈 비중이 90%인 하이니켈 배터리 대비 약 46%나 높아 이 자동차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CATL의 경우 미국 진출은 처음이기 때문에 완공하고 수율을 잡기까지 빨라야 6-7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중국 배터리가 잘 될 수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일본에서 마지막 날이었던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2달간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온 중국이 처음으로 안보 위험을 거론하며 구매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마이크론에 이어 다른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CAC는 마이크론 제품이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퀄컴과 인텔까지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 금지 조치시켜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아저씨는 제가 20여 년 전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할 게 아니라 강남집 팔아 2차 전지에 투자할 때입니다. 라며 올해 연말에 가서 되돌아보면 올해는 결국 2차 전지만 급등했을 것이라며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묻어놓고 가면 기본 3-4배 오를 것이라며 K배터리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 전환이 향후 10년을 주도할 글로벌 트렌드라며 이 점이 K배터리 주식에 오르는 긍정적 환경 중 하나. 이런 상황에서 K배터리 주식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의 주주 인원을 비교해보라. 2차 전지주 주주수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2차 전지주의 성장은 유망한데 주주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앞으로 2차 전지주가 성장할 여력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